금천고 2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오늘 새로운 내용 계속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조교재 5쪽에서는 제곱근 n제곱근 a의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6쪽에서는 거듭제곱근의 성질까지 배워봤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기호로는 이렇게 n제곱근 a라고 쓰는,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나요? n제곱근 a라고 읽었죠.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이 기호의 속뜻은 무엇이었냐면, 이 녀석의 뜻은 실수 a의 n 거듭제곱근 중 어떤 숫자인 것만을 표현할 때 저 기호를 씁니까? 그렇죠. 실수인 녀석을 표현할 때 쓰는 기호였습니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수 a의 n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지칭하는 기호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 n제곱근 a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로 나뉘었냐면,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뉘었고요. n이 짝수인 경우엔 다시 이 a가 양의 실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양수 a의 짝수 거듭제곱근은 두 개 거듭제곱근 중, 다시 한 번 더, 양수 a의 n 짝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확인했었고요. 다시 이 실수 a가 0인 경우에는 0의 짝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0으로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a가 음의 실수일 때는 음의 실수 a의 짝수 n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a 값에 관계없이, 즉 a가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관계없이 n제곱근 a로 a의 홀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렇게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던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어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이 정의를 바탕으로 거듭제곱근의 성질 6가지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것을 바탕으로 지수의 범위를 더 큰 수의 범위로 확장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7쪽 개념 정리하기에서는 개념 5번 지수 범위의 확장, 정수 범위까지의 확장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우리는 기존에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 즉 양의 정수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조교재 3쪽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 중 이 5가지는 지수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성질이었어요. 근데 이 성질을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일 때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정의를 하나 내려야 됩니다. 어떤 정의를 해야 되냐면, 수가 자연수라는 범위에서 정수까지 확장되려면 2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랑 뭐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0과 음의 정수가 포함되어야만 이 자연수에서 정수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 a를 미치로 했을 때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정의해야만 지수의 정수 범위까지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할 내용은 여기 네모 1번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요. 자, 미처에 해당하는 a는 0이 아니고 이 n은 양의 정수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지수의 범위를 정수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첫 번째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냐면, a의 0제곱은 우리 앞으로 항상 1이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3쪽에서 배웠던 지수법칙 5가지가
모두 n과 n 자리, 즉 지수의 자리에 0이나 마이너스 n을 넣어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하기 위함이 지금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얘는 0 더하기 n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것이 즉 0일 때도 n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해야만 지수의 범위가 정수로 확장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선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a의 n제곱이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과 같기 위해선 a의 0제곱이 몇이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1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0제곱을 우리가 1이라고 정해야만 지수에 0이 들어갔을 때도 지수 법칙을 만족하면서 쓸 수 있겠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a의 0제곱은 1로 정의한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정의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우리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 왜 그러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a의 0제곱 같은 경우엔 이것은 a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자연수 양의 정수뿐만 아니라 음의 정수일 때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만약 음의 정수일 때도 이 지수 법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게 a의 0제곱 곧 몇이니까 1이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얘를 이항시킨 a의 n제곱분의 1이 되어야만 이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 5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의 0제곱은 1로 a의 마이너스 n제곱, n이 양의 정수라고 했으므로 그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얘는 음의 정수가 되겠죠. 그렇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즉 이것을 없애면서 역수를 취해진다라는 걸로 정의하기로 여기서 약속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지수의 0도 쓸 수 있게 됐고 음의 정수도 쓸 수 있게 됐으니 지수의 정수를 모두 쓸 수 있게 정의가 확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잘 쓸 수 있는지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지수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밑이 0이 아닌 실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그 0이 아닌 실수의 0제곱은 몇으로 정의했으니까? 1로 정의했으니까 밑의 숫자가 몇이든지 관계없이 그 결과는 모두 1이 되겠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이 정의에 따라서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없애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얘는 2의 1제곱분의 1로, 즉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겠고요. 자, 이 밑에 있는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부호나 이런 거 계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괄호해서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정의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몇이 되죠? 그렇죠. 플러스 25가 되므로 2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없이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므로 이 녀석을 단독으로 계산한 뒤 마이너스 9를 붙여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1이므로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괄호의 위치에 따른 식의 계산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 꼭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의 서술형 답지나 아니면 문제풀이 과정을 점검하다 보면 이러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최종 결과가 틀려서 정답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해서 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그럼 분수 꼬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분수 꼬릴 때도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잠시만요. 얘는
3분의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결국 27분의 8분의 1이 되는 건데 우리 번분수 계산 법칙을 이용해주면 8분의 27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음수와 음의 정수가 들어가는 경우, 0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지수의 범위를 정수로 확장시킨 의미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수의 범위를 정수까지 확장시켜서 지수 법칙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꼭 한 번 더 정확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밑에 쪽에서 지수의 확장, 정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엔 우리가 네모 1번에서 지수에 0과 음의 정수가 들어갈 수 있음을 정의함으로써 지수에 이제 어떠한 정수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지수가 정수일 때도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지수로 쓰일 숫자인 이 m과 n이 정수일 때 정수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의 정수인 자연수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를 모두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과 같은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로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처럼 밑이 똑같은 거듭제곱 길이의 곱은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더하면 되죠. 그래서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두 번째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처럼 밑이 똑같은 거듭제곱 길이의 나눗셈은 기존에는 이 m과 n의 크기 차이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눴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지수의 모든 정수가 쓰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이제부터 그냥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뺀다. 즉 A의 m-n제곱이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성질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A의 m제곱에 n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수끼리 곱해서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된다고요. 네 번째는 자, A 곱하기 B의 n제곱처럼 두 개 이상의 항의 곱에 통째로 거듭제곱을 했을 때는 이 거듭제곱인 지수가 분배돼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분배가 된다. 그죠? 다섯 번째로는 분수꼴의식인 B분의 A를 통째로 n제곱한 경우에 이 지수가 분모와 분자에 각각 분배가 되어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지수의 법칙이 지수가 정수일 때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럼 자, 이 다섯 가지 지수 법칙을 써서 밑에 있는 예제 5번 여러분들 한번 지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면요. 먼저 괄호 1번 같은 경우에 밑이 똑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7의 제곱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은 역시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이므로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면 마이너스 2에 5 빼기 7에서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습니다.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풀어 써주면 예, 4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앞에서 봤던 그 개념 적용하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먼저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을 했으니 지수끼리 곱해서 A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 A의 세제곱을 곱했으니 A의 5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세제곱을 분배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2제곱을 분배해주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B의 플러스 6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고, 자, 나눗셈을 함으로 밑이 동일한 한 끼리 지수법칙을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적용해주게 되면 정답은 a 곱하기 b의 8제곱이 됩니다. 이건 a의 1제곱 곱하기 b의 8제곱이라는 얘기죠. 자, 똑같이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 오른쪽에서도 보면요. 이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지수법칙을 적용해보면 3에 5 플러스 마이너스 3 빼기 4가 되므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지수법칙을 적용해주면 2의 6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므로 2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를 적용해주면 먼저 거듭제곱의 지수가 분배가 돼서 a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a의 제곱 b의 마이너스 2제곱이므로 정답은 a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8제곱으로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밑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밑을 가진 한 끼리 지수법칙을 적용해주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수의 범위에 정수까지 확장을 시켜서 지수가 정수일 때도 이와 같은 지수법칙이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8쪽에서 그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확장시켜 볼게요. 자, 같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8쪽에서는 개념 정리하기 개념 6번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확장해 보는 걸 할게요. 우리 앞 페이지 개념 5번에서는 지수의 범위를 정수까지 확장시켰죠. 그럼 정수에서 숫자가 유리수로 확장되려면 뭐가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예,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무슨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예,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만 된다면 우리는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모 3번 보시면 a의 n분의 m제곱의 정의, 즉 지수에 분수가 들어갔을 때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정의하게 되면 지수의 유리수까지 쓸 수 있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네모 3번 내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 2번하고 네모 1번하고 네모 3번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지수의 범위가 정수일 때까지는 이 밑에 해당하는 숫자가 0만 아니면 됐습니다. 왜냐면 밑에 있는 숫자가 음수여도 짝수 제곱이면 부호가 플러스로, 홀수 제곱이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부호가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는 이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밑이 양수여야만 해요. 즉, 이 결과가 항상 양수일 때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밑이 이제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지수에 유리수를 쓰고 싶다면 반드시 밑에 해당하는 숫자는 양수여야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m도 정수, n도 2 이상의 정수이면 여기에 정수와 정수가 들어가니 유리수가 되겠죠. 분수꼴의 숫자. 자, 그렇게 될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는 a의 n분의 1제곱을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해야만 지수법칙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왠지 볼까요? 우리 생각해보시면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몇이 됩니까? 예,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1이 되죠. 자, 그런데 그럼 얘가 a의 n분의 1제곱과 같다라고 정의가 돼야만 이런 꼴의 지수법칙에서는 지수끼리 곱해서 약분이 되고 결국 a가 된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 이 녀석이 이 녀석과 같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만 지수법칙이 유리수일 때도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유리수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근 a와 동일하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a의 n분의 m제곱 같은 경우인데요. 얘는 앞으로 어떻게 정의하시면 되냐면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유는 이것과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이 이유가 아직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은 결과만이라도 정확히 기억하고 적용하실 수 있으면 문제 없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지수 자리에 이런 분수가 허용됨으로써 이제 지수의 유리수까지 쓸 수 있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럼 알맞게 쓸 수 있는지 여기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n제곱근 a에 n제곱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지수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볼 건데요. 지금처럼 이 a가 소수인 경우, 즉 하나의 소인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숫자일 때는 간단하게 바로 이 정의를 적용하면 됩니다. 세제곱근 7은 7의 몇 분의 몇 제곱으로? 3분의 1제곱으로. 그 다음 4제곱근 a의 세제곱은 a의 4분의 세제곱으로, 4분의 3제곱으로. 즉 이 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내려오면 되겠죠, 지수에서. 그럼 이거 4제곱근 2 같은 경우에는 2의 4분의 1제곱이 되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제곱근 a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a의 3분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유리수가 들어갈 걸 정의한 다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나면 우리는 이 형태보다 수가 이 형태일 때 계산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지수의 형태로 바꿔 표현하는 걸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지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숫자를 변환시키는 걸 해볼 건데요. 자, 지금처럼 미치에 해당하는 숫자가 합성수, 즉 2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아니면 하나의 소수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 있는 경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8은 2의 몇 제곱이죠, 친구들? 예, 2의 세제곱이니까 이것은 2의 세제곱의 3분의 2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이것을 우리 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번엔 제곱근 형태를 써서 표현해보면 3제곱근 2의 세제곱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다시 세제곱근 2의 6제곱이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둘 다 양의 정수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그것을 제거해서 얘는 2의 제곱이 된다라고 우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해보시면 얘를 먼저 거듭제곱근의 형태를 쓰면 세제곱근 27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고 27이 3의 몇 제곱이기 때문에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나타낸 다음 똑같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냥 이거 지수법칙 아직 우리 지수법칙이 유리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건 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모 4번에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지수법칙을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우리 0.25라는 유한소수는 분수 4분의 1과 같죠? 그러므로 16의 4분의 1제곱과 같은 의미고요. 이것은 거듭제곱근을 써서 나타내면 4제곱근 16이고 16은 곧 2의 4제곱이므로 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써서 2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64의 마이너스 0.5제곱은 마찬가지로 6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겠고 이것은 제곱근 64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죠. 이 2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얘는 역시 8분의 1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확실하게 미치 양수일 때 지수의 자리에 유리수도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우리는 그것의 정의는 이것으로 내린다라는 내용을 확인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꼭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지수의 미치 양수인, 미치 양의 실수인 지수에는 유리수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정의했으니 우리는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확장했어요. 그럼 이제 유리수의 범위에서도 앞에서 배웠던 5가지 지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네모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네모 4번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치로 쓰일 수 있는 숫자의 조건이 변한다고 그랬죠.
지수의 유리수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밑이 양수일 때만 지수법칙을 또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호 결정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지수로 쓸 숫자인 R과 S가 유리수일 때 다음과 같은 지수법칙 5가지가 성립합니다. 동일하게. 첫 번째로는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처럼 밑이 동일한 거듭제곱끼리의 곱은 지수끼리 더해서 R 플러스 S제곱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 경우에는 밑이 동일한 거듭제곱끼리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서 A의 R-S제곱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A의 R 거듭제곱을 S 거듭제곱 했을 경우에 지수끼리 곱해서 A의 R 곱하기 S제곱이 되고요. 네 번째로 A 곱하기 B를 통째로 R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이 거듭제곱인 지수가 분배가 돼서 A의 R제곱 곱하기 B의 R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분수꼴일 때 B분의 A의 R제곱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B의 R제곱분의 A의 R제곱으로 내릴 수 있겠다. 자, 이것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저런 예제 6번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식들을 훨씬 더 간편하고 손쉽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 6번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9쪽에 있는 기본 유형 연습하기에서 지금과 같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 써먹을 수 있는 기본 유형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9쪽 기본 유형 연습하기에서 선생님과 함께 몇 가지 유형들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은 1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와 같이 지수의 유리수인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인데요. 선생님과는 괄호 1번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거듭 제곱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계산하기 불편하므로 지수 형태로 변경을 해준다면 분모는 A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는 A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밑이 A로 동일한 이 거듭 제곱들끼리 얘는 곱하고 얘는 나눈 거니까 이것을 지수 법칙에 적용을 하면 A의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로 곱한 것들은 지수를 더하고요. 분모로 있다라는 건 이것을 이걸로 나눴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나눈 경우에는 지수끼리 빼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통분해서 계산해주게 되면 A의 4분의 1제곱과 같게 된다는 게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들을 이 거듭 제곱근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지수 형태로 바꾸신 다음에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식을 간단히 해보시면 되겠어요.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괄호 2번과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결과의 루트가 씌워져 있다는 거, 그것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괄호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산 전체에다 루트를 씌워놨다는 거,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직접 풀어보십시오. 자, 이번엔 두 번째 유형, 동그라미 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의 괄호 1번 하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들은 뭐냐면 이제 곱셈 공식들을 아직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느냐, 잘 기억하고 있느냐를 확인해보는 유형인데요. 우리 여러가지 곱셈 공식들을 적용해서 이 주어진 식들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괄호 1번에 보면 이 앞부분에 있는 A의 4분의 1제곱 빼기 B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4분의 1제곱으로 동일한 숫자끼리 앞 하나는 빼고 한 번은 더한 것을 곱하는 합차 공식을 적용해서 곱셈 정리로 이용해서 저기 간단하게 해보면 얘는 A의 4분의 1제곱의 제곱 빼기 B의 4분의 1제곱의 제곱으로 이 앞부분은 정리할 수 있겠죠. 뒤에는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곱하니까 앞에 있는 건 결국 a의 2분의 1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건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무슨 공식을 써서 합차 공식에 적용을 해서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즉 지수 법칙으로 또 지수끼리 곱해서 a 빼기 b로 식이 간단히 정리될 수 있겠다라는 걸 이 문제에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3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해서 a의 2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값이 4분의 1일 때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합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자, 이건 역시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 정답으로 구해야 될 이 a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다시 생각해보면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과 같을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꿨느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어진 단서는 a의 2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 정답으로 구해야 될 이 식을 근거로 단서로 주어진 식의 형태와 연관성 있게 바꿔야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변경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마다 얘는 이것들을 제곱한 것이구나. 그럼 이 식에서 이걸 어떻게 얻어내지?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 식을 통째로 뭐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통째로 제곱해주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지수 법칙을 적용해주면 얘는 a의 1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은 지수 법칙을 써주면 a의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니까 즉 계산돼서 a의 0제곱 1이 되므로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지수 법칙을 적용해주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 값인 4를 제곱한 것과 동일한 거니 얘는 4의 제곱이 16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정답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니까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주면 정답은 이렇게 1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유형 동그라미 4번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해 보세요. 이 유형까지 한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이 조금 빠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쓰고 지우는 게 빠른 친구들은 영상을 꼭 멈추면서 확실하게 적고 자기 것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 첫 번째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4제곱근 3, 3제곱근 2, 6제곱근 6으로 각각 이 거듭제곱의 숫자 n도 다르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도 다르게 되겠죠. 이런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우리가 기준을 하나를 잡고 그 기준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이 숫자들을 먼저 우리가 좀 파악하기 쉽게 지수의 형태로 표현해보면 얘는 3의 4분의 1제곱이죠. 얘는 2의 3분의 1제곱, 얘는 6의 6분의 1제곱인데 밑도 각각 다르고 지수도 각각 다른 이 숫자를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준을 맞춰주면 됩니다. 기준을 맞춰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지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을 우리가 갑자기 바꿀 수는 없거든요.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지수를 어떻게 동일하게 맞추나요? 예, 지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면 돼요. 4, 3, 6의 최소 공배수는 몇입니까? 12죠. 그러므로 얘를 지수의 분모가 12가 되게 한다는 건 3의 12분의 3제곱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어요.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예, 2의 12분의 4제곱, 얘는 6의 12분의 2제곱으로 바꾼 다음 얘네들을 다시 거듭제곱꼴의 형태로 생각해 보시면 12 거듭제곱근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숫자는. 얘는요 12 거듭제곱근 2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2 거듭제곱근 6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숫자 n이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수의 대소도 결정이 되는 걸 겁니다. 얘는 12 거듭제곱근 27, 얘는 12 거듭제곱근 16, 얘는 12 거듭제곱근 36이므로 안에 있는 숫자가 제일 큰 이 녀석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얘가 제일 작다. 그럼 대소를 비교하면 정답은 3 거듭제곱근 2가 제일 작고 4 거듭제곱근 3이 그 다음 크고 6 거듭제곱근 6이 제일 크다. 이렇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서 밑에 두 문제도 마저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지수의 범위를, 기존의 자연수였던 지수의 범위를 정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유리수까지 확장하는 걸 해봤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수의 이런 분수꼴의 숫자까지 쓸 수 있게 이제 되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수가 이런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 5가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음까지 확인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과제로 이 기본 유형 연습하기의 나머지 문제들 꼭 풀이를 정확하게 써서 풀어보시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답이 있으니 자기가 정확한 풀이 과정을 거친 뒤 자기 정답이 밑에 있는 답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그 오타 사항은 선생님이 강의 밑에 하단에 글로 써놓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확장시켜 봤고요. 다음 네 번째 시간인 다음 시간에서는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시키고 로그의 뜻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보겠습니다.